전 세계 인구수의 약 0.2%에 불과한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200명이 넘는 천재들을 배출한 민족.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영화계 최고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인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 석유재벌 존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마크 주커버그.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내에서 종교, 정치, 사상, 경제, 금융, 문화, 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헐리우드 최상위 계층 60%를 차지하며 영향력 있는 미국의 지식인 중 76%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세계를 리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가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한민족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북한과는 일반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점을 생각하면 세계를 휩쓰는 유대인이 한국인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심리학자들과 교류를 이어온 아주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한국인에 대해 열중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미국도 장악한 자신들이 한국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한국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심리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쪽이 월등하게 뛰어날 때 다른 한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한국인은 성향도 수준도 비슷하기에 유대인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로 한국인의 특징 몇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의 IQ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IQ 관련 연구 10개가 나오면 7번 정도는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등이다 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IQ가 120점대면 자기가 평범한 줄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IQ가 125점인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 정도의 IQ를 평균으로 생각하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물론 IQ가 지능과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능평가에서 한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소속된 단체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지능협회 UCI인데요. 국내 단체에서 시작해서 현재 세계 최고의 고지능 단체로 성장한 UCI의 가입 조건은 IQ 172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원으로는 세계 각국의 지식인과 리더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UCI를 이끌고 있는 한국인 김영훈 대표는 최근 세계 천재 인명사전 IQ 랭킹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IQ상이 0.000001%, 즉 산술적으로 전 세계 인구 중 7명만 가입할 수 있다는 기가소사이어티 연합에 동양인인 김영훈 대표가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어떻게 이 작은 한반도에서 천재들이 샘솟는지, 침략과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국인과 유대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 점은 김경일 교수도 인정하는 바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일을 할 때도 놀 때도 부지런함이 기본 태도라는 것이죠. 벨기에의 한 인지심리학자는 학교에서 만난 김경일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8시 이후이다.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김없이 한국인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와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복장만 관광객이고 행동은 근로자 같다.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유독 아까워합니다. 예로부터 시간은 금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여행을 가서도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이런 부지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겪었고 부지런함을 무기로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기원전에는 이집트 등의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고 기원 후에는 십자군 전쟁, 18세기에는 종교차별 및 강제 이주, 20세기엔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겪은 민족입니다. 5천년 역사 중 2천년 이상은 나라 없이 살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주변 국가와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안보와 경제적인 성장을 동시에 성취했는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고도 선진국이 된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 수많은 공격을 당했던 유대인과 한국인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간직한 지식이 평생 동안의 자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유대인과 한국인이 적은 인구수에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에는 학구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려는 열기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재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민족을 중시하는 문화라는 점인데요. 세계에서 정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며 공감하는 민족은 유대인과 한국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인 팀 알퍼 칼럼 리스트는 언론에 직접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기 이전까지 유대인만이 지닌 가치로 생각했던 것을 한국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공동체의 개념이다. 서양의 언어에는 정과 같은 개념을 가진 단어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유사한 개념이 있다. 라흐마누트라는 단어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감정을 뜻한다. 한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동질감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유대인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계 유대인인 만화가 온리 콤파는 한국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에 감명받아 미국에서 이순신 만화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 난중일기와 역사서를 몇 년간 공부했다고 하는 그는 내가 유대인이기에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더 몰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왜 저런 헌신적인 지도자가 없었을까 생각했으니까요.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이 비슷한 역사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겠죠.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민족 유대인, 그들이 궁금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유일한 나라 한국. 서로 닮은 두 민족이 격동의 역사를 딛고 엄청난 성장을 이룬 민족으로서 서로 더 친밀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미래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